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사 항일 무장 독립투쟁의 전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긴 이후 만주 지역에는 많은 독립군 부대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존 의병 세력이 만주로 넘어가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고, 신흥무관학교가 양성한 독립군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당시 이런 독립군 부대들은 수시로 국내를 넘나들면서 일본 군경과 관청을 습격해서 일본을 괴롭혔습니다. 일본군은 이런 독립군의 활동을 막기 위해서 두만강을 건너서 봉오동을 공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홍범도를 비롯한 대한 독립군은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일본군을 봉오동으로 유인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역사에서는 이를 봉오동 전투라고 합니다. 봉오동 전투에서 패배한 일제는 독립군을 제거할 목적으로 대대적인 병력을 중국 만주에 보내야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마땅히 타 국가에 병력을 보낼 명분이 없자 일제는 훈춘 사건을 조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훈춘 사건은 일제가 중국 마적들을 매수해서 일본 영사관을 일부러 공격하게 했고, 이 공격이 독립군의 소행이기 때문에 독립군을 토벌하러 군사를 보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대규모 병력을 보낸 일제는 독립군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지역의 지형을 파악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던 독립군은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과 김자진의 북로 군정서군을 중심으로 일본군과 10차례 전투를 통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역사에서는 이를 청산리 대첩이라고 부릅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연거푸 패한 일제는 보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독립군의 근거지를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간도에 살고 있었던 한인 동포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는데, 이를 간도 참변이라고 부릅니다. 간도 참변으로 만주에서 활동이 어려워진 독립군은 소련의 지원을 약속받고 시베리아의 자유시란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독립군은 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독립군 군사 지휘권을 둘러싸고 내분이 발생했고, 러시아 적군은 한쪽을 지지해서 반대편을 무장 해제시키고 대거 사살해 버린 것입니다. 이를 자유시 참변이라고 합니다. 자유시 참변으로 독립군의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고, 일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중국 만주 군벌과 미스야 협정을 체결해서 독립군 색출에 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살아남았던 일부 독립군은 다시 만주로 돌아와서 체제 정비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그 결과 20년대 중반에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등 3부가 조직이 되어서 한인 사회를 이끌어가는 자치 조직이자 군사 조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년대 후반에는 이들 3부 역시 통합운동이 전개가 되어서 이후 남만주의 국민부와 북만주의 혁신의회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후 국민부는 군사 조직으로 조선혁명군을 조직하게 되었고, 혁신의회는 한국독립군을 조직하게 됩니다. 30년대는 일제가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중국 만주를 대거 침략한 시기였습니다. 이에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은 일제의 이런 만주 공격에 중국인들과 연합해서 항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중국인들과 연합했다 해서 한중연합작전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당시 조선혁명군의 양세봉은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한국 독립군의 지청천은 쌍성부, 대전자령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일제 간섭이 심한 당시 상황에서 무기와 병력 모두가 열세인 독립군이 일제에 맞서 싸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생각한 옳은 방향으로 힘을 모으고 자신들을 희생한 정신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교과서에서 나오듯이 실제 이런 독립군들도 일부 독립군의 지도자만 이름이 나와 있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 출신인지, 어떻게 사망했는지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해방 후에 이런 대접을 받고자 당시 일본에 맞서 싸웠던 것일까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분들의 과거를 되찾고 이들을 높이 받들고 보상해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업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